중국의 에이마라고 하는 브랜드의 새로운 액티브 스피커 S600이라는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에서 제품만 지원받은 리뷰로 내용에는 완전한 제 주관의 이야기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9만 몇천 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10만 원 이내에 다양한 DAC라든가 부가적인 외부 입력이 다양하게 갖춘 리모컨까지 지원하는 기종입니다. 아직 구매하신 분들 많지 않지만 6분의 한국 분들 후기 대부분 다 굉장히 좋은 점수 주신 점을 참고하시고 제 리뷰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인치 실크돔 트위터를 사용하는 기종이고요. 4인치 미드베이스 우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입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ARC, HDMI 입력, USB, DAC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옵티컬 입력 사용할 수 있고요. RCA 입력 당연히 있고요.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채널당 50W라는 RMS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낮은 금액대 액티브 스피커로서는 프리소너스 E 3.5라든가 에디파이어 ML4보다도 훨씬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사양상에서요. 세 가지의 사운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꽤 편합니다. 리모컨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용했어요. 뒷면에 고음이나 저음을 조절하는 EQ 노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요. 5.3 블루투스를 지원해주고 있고 A1CM3128A라는 앰프 칩셋을 2개를 사용해서 레프트 라이트 채널을 나눠놓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책상 파이에 굉장히 어울리는 자그마한 크기가 되겠지만 아주 작은 피스 스피커 2만원짜리 이런 거 쓰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크게 느껴질 수 있고요. 본격 오디오를 쓰시는 분들에서는 우퍼 4인치 들어가는 기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작은 편에 해당하는 기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책상 파이에서 저의 핵심적인 좀 판단을 말씀드리면 앞서 알리익스프레스의 별점 5개에 거의 5분이 별 5개, 한 분만 별 4.5개 정도 주셨거든요. 저도 4.5개는 최소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리적인 부분에서도 동급의 경쟁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프리소너스 3.5, 에디파이어 MR4랑 거의 동급의 사운드를 지녔는데 리모컨 지원되고 외부 입력이 훨씬 다양해서 USB DAC를 안 사도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 내용 상세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이제 흰색 컬러에다가 오른쪽에 우드 베이스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깔끔하면서 이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인 그냥 기호 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옆쪽에 저렇게 붙어있는 류로 제작된 스피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제품의 낮은 그레이드 내에서 더 새로운 디자인을 좀 넣으려고 노력한 모습 자체는 좋고요. 1인치 실크돔 트위터의 고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대단히 우수할 건 없지만 이 가격에서 참 잘 빠졌다. 에이마가 유닛을 상당히 많이 제조하는 브랜드예요. 저는 이제 T9이라는 기종도 이제 앞서 리뷰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만 앰프도 잘 만들지만 유닛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퍼는 4인치인데요. 4인치라고 인치라 3.5인치 쓰는 기종이나 4인치 쓰는 기종이랑 애매합니다. 이게 어디까지를 크기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약간 3.5에 가까운 4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덕트 내부에 아예 구멍이 또 하나의 이 망 같은 걸로 그릴 망 같은 걸로 막아져서 외부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막은 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저거 다 돈이에요. 기업의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크게 아끼지 않은 점이 참 역시 놀랍고요. 역시 핵심적인 장점은 저는 요 외부 입력단이 굉장히 다양하다. USB DAC도 내장이 되어 있고 옵티컬 입력도 받을 수 있고 아날로그 입력은 당연히 받는 거고 RCA요. 그리고 서브우퍼 출력도 지원이 되고요. ARC를 통한 TV 쪽 사운드까지 받을 수 있는 기종이면서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기종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없이 코엑시얼 디지털 입력 말고는 사실상 대부분을 다 입력 받는다. TRS 입력 받지 않지만 필요가 없다. 라는 쪽에 좀 더 가까운 조금 더 올인원 스러운 제품이 되겠고요. 입력 부분 좀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 버튼 3개 있는 게 전원이고요. EQ와 볼륨이 이렇게 돌리는 황금색 노브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고음 조절, 그 밑에 저음 조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버튼에서 리모컨에서 조절
뭐 본체도 할 수 있습니다만 리모컨에서 뮤비하고 뮤직, 다이얼로그 세 가지의 사운드 모드를 결정해서 쓸 수 있는데 이 효과가 상당히 이 편차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무비는 진짜 역시 영화라든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박진감 넘치게 저음 확 늘어나거든요. 액티브 스피커 좀 꽤 괜찮은 거 쓰는 듯한 느낌이 드는 다소 오버하는 저음이죠. 물론 요 사운드를 필요에 따라서 게임 같은 데서 적용시키고 영화에서 적용시키고 음악에서는 뮤직이나 다이얼로그 쓰시고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뉴스 같은 거 봐서 목소리에 좀 밤에 너무 큰 소리 아니면서 목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싶을 때 다이얼로그 쓰시면 되고 모니터링을 용도로 쓰신다던가 할 때요. 그런 기능들이 너무 편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디테일한 거는 후면에서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USB DAC는 16비트 48kHz까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블루투스나 옵티컬이나 ARC 서포트는 24비트에서 48kHz까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USB 입력에서는 16비트까지밖에 지원 안 돼. 16비트 48kHz밖에 지원을 안 하는 약간 낮은 사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쓰지 말고 블루투스 쓰시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투스보다 USB 입력 16비트 그냥 44.1kHz 설정이 됐다라고 해도 블루투스보다 압도적으로 소리가 좋기 때문에 USB 사용 가급적 하시고요. 옵티컬 입력이 24비트까지 올라가는 점은 되게 좋았습니다만 옵티컬이나 USB 입력이나 음질 편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음이 옵티컬 입력이 조금 더 많았다고 느껴질 뿐 이 둘의 등급 차이가 되게 크지는 않아서 USB 입력단 소리가 꽤 좋았고요. 아날로그 입력단은 오히려 소리가 조금 당연한 거지만 살짝 아쉬운 면도 느껴졌다. 뭐 그렇지만 특별히 뭐 크게 나쁠 내용도 없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판단이었고 ARC 입력은 제가 직접 테스트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ARC 대응 기종이 지금 현재 제 사무실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좀 양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서브우퍼 아웃이 있는 점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다이얼로그 같은 모드로 놓게 되면은 이 급에서 생각하기 힘든 굉장히 허전한 듯한 아주 맑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야마 제품을 비롯한 서브우퍼를 가지고 계신 분들거나 구입하시면 다이얼로그 버튼 누르시고 뒤쪽에 트래블이나 베이스 조절을 강하지 않도록 이런 소형 액티브 스피커들은 대부분 좀 강하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쪽으로 상당히 좀 낮춰놓으시고 서브우퍼 넣으시게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라 줄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핵심적으로 또 굉장히 큰 장점은 후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리모컨을 제공을 하는 기종이라는 거예요. 리모컨 제공을 하는데 10만원 언더다라는 요 급에서는 이제 가성비에서는 이제 따라올 제품이 거의 없지 않겠는가. 뭐 더 싸게 만드는 제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에디파이어나 MR4나 프리소너스 3.5랑 거의 비슷한 그레이드의 사운드이면서 리모컨 지원되고 외부 DAC를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되는 레벨의 내장 DAC와 이 외부 입력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리모컨도 꽤 쓸만하고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상태 표시 같은 것들도 트위터 아래에 별도로 이제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트위터의 배필조 면에다가 이렇게 넣은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네, 중국산 제품들 구입하실 때 포장이 좀 되게 불안했던 경우들도 많을 텐데 에이마 S600 포장 박스도 약간 큼지막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한쪽 살짝 눌렸지만 사진의 왼쪽 위 보이시죠? 그렇지만 스펀지가 잘 받쳐서 제품에 문제없이 잘 도착을 했습니다. 구성품도 좀 계속 풍성합니다. 간이 매뉴얼, 리모컨, 아답터, RCA 케이블, 액티브와 패시브 스피커를 이어주는 RCA 케이블, 그리고 옵티컬 광 케이블, USB 케이블 이렇게 다양한 케이블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특별히 구입하지 않고 HDMI 케이블 같은 거 제외하고는요 충분히 다용도로 쓰는데 충분히 유용했고요. 특히 이제 구입하실 때 한국형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 아답터가 국산에 최적화된 원래 데스코 같은 거 막 이렇게 끼우고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중국산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불편할 때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빠져버리고 이러니까요. KC 인증받은 한국형 아답터를 제공해 주는 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젠더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S600을 사용한 저의 핵심적인 첫 느낌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소감은 이런 10만원 이내의 낮은 가격대를 가진 제품이지만 상당히 액티브 스피커로서 짱짱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사운드 모드에 따라서 소리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기종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용도로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았다.
특히나 DAC가 내장이 된 기종이라서 USB DAC 성능도 이 정도면 스펙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만 결코 스펙만 보시고서 나쁠 것이라고 치부할 이유가 없어요. 멀티미디어 용도로서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들의 대부분이 결국에 가격으로 승부하는 기종이고 대부분 그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저렴한 액티브 스피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에디파이어 MR4 그리고 프리소너스 아이리스 이 3.5라는 모델이 이 둘이 10만 원 언더 쪽에 있는 스피커 전후의 스피커들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고 높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종들과 비교한다면 어떤 사운드 모드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톤 차이가 나는데 저는 뮤직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MR4보다 저는 프리소너스 E3.5가 아주 미세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 둘은 동급입니다. 근데 E3.5가 조금 더 밸런스적으로 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그만큼 아주 미세하게 이 둘보다 살짝 순수한 스피커와 앰프 성능은 살짝 빠지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사운드 모드에 따라서 훨씬 더 짱짱한 느낌을 가져가는 데에는 오히려 에이마 S600이 더 좋은 부분도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에디파이어 MR4든 프리소너스 E3.5든 기껏 더 상위 모델을 구입해봐야 블루투스만 들어가는 정도로 DAC가 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USB DAC라든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라면 이 두 모델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선택, 아주 작은 포인트지만 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 제품 스피커 하나만 액티브 스피커 하나만 사서 모든 거를 끝내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에이마 S600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장되어 있는 앰프 성능도 꽤 준수하고요. 내장되어 있는 DAC와 다양한 입력을 받아주는 부분 너무 좋았고 리모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멀리에서 원격으로 다양한 입력단을 전환하면서 쓰는 데에도 월등히 편리했고 사운드 모드 또한 갖추고 있어서 뭐 음성 위주로 목소리 위주로 들을 때 모니터링 쓸 때 다이얼로그 누르고 음악 위주로 들을 때 뮤직 버튼 누르고 음악 영화나 게임 같은 거에서 박진감 있는 소리 좀 듣고 싶으실 때는 무비 버튼 누르시면은 이 세 단계의 디테일한 조절까지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뒤쪽에 있으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저가형 액티브 스피커의 지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디파이어 MR4 그리고 프리소너스 E3.5보다 대중들에게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더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종은 충분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약점 잡을 만한 부분이 없어요. 워낙 저렴한데 웬만한 것들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유닛도 꽤 생각보다 괜찮고 앰프도 괜찮습니다. DAC도 괜찮고 네, 인클로저도 디자인마저도 나쁘지 않게 잘 완성이 되었는데 만듦새가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 측면에다가 붙여놓은 우드 마감 그래서 인클로저의 내구성은 약간 약한 부분이라고 MDF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하위 MDF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서 또 떨리는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겪으시는 분조차도 극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오시면 관련한 팁들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종합적으로 에이마 S600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영상은 별도로 여기 위쪽에 링크 제가 사운드 녹음 쪽에서 따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